SPF 허위 표시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리토에게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2개월, 휘게에게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2개월, 디어클레어스에게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들죠? 표시 광고를 위반한 업체가 이들 말고도 많은데 왜 단 3개 업체만 행정처분을 받았을까요? 잘못을 따지자면 제조사가 더 잘못했는데 왜 제조사는 처분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화장품법의 규정과 식약처의 시스템 등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대책이 없는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두 정리해 볼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제조사는 왜 처분을 받지 않았나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식약처가 이번 일을 조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식약처가 이번 일을 조사하게 된 것은 집단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을 통해 모인 소비자들이 식약처에 집단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에요. 신고 내용은 총 7개 제품에 대해 SPF 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7개 제품의 목록입니다. 이 7개 제품에 대해 SPF 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해 달라. 그것이 신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조사를 했고 허위 표시가 드러난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조사는 애초에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위 표시의 주체는 제조사가 아니라 브랜드사, 즉 책임 판매업자이기 때문이에요. 표시, 기재, 광고는 모두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것이고 그 책임 역시 책임 판매업자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처분을 받지 않고 책임 판매업자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SPF 허위 표시로 논란이 된 제품을 다 합치면 2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간 제품은 7개이고 식약처는 이 7개 제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개 제품의 책임 판매업자는 5곳인데 왜 5곳 중 3개 업체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일까요? 나머지 2 업체는 식약처가 봐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이번 행정처분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된 날짜를 보면 휘게는 6월 4일, 퓨리토는 6월 9일, 클레어스는 7월 1일입니다. 이렇게 공표 날짜가 각기 다른 이유는 업체별로 관할 지방청이 다르고 조사가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은 화장품법에 명시된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식약처 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방청으로 내려보냅니다. 즉 업체의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내고 인천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체별로 별도의 사안으로 쪼개져서 각 관할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할 지방청은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15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PF와 PA 인체 적용 테스트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업체들이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달라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속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관할 지방청이 행정처분을 결정한 다음에도 곧바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업체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보통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제출되면 그것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지방청이 해당 업체에게 문서로 고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확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퓨리토와 휘게, 클레어스는 이 과정이 다 끝난 것이고 닥터 자르트와 라운드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면 두 업체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겁니다.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것도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를 비롯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은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역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공표해 놓았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에는 일반 기준이 정리되어 있고요. 2에는 개별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위반 사항에 따라 1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 2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 3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 4차 이상 위반 시에 행정처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3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위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정해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표 5 3호 위반은 별표 7 거목 2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일 경우 업체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퓨리토, 휘게, 클레어스 모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1차 위반에 해당하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소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화장품법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식약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기겠지만 업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2개월이란 해당 품목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진해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것과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함께 따라옵니다. 또한 아까 언급했던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은 이번 행정처분 결과를 토대로 업체들을 형사 고소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판매 중단, 회수, 환불에 이어서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합의금까지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식약처는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이 아쉽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점이 있어요. 우선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에 자외선 차단제의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식약처가 전면 재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이용해서 많은 자외선 차단제가 SPF와 PA 임상 테스트 없이 시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모든 제품이 다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과연 이 규정에 적힌 대로 UV 필터의 종류와 규격, 함량이 똑같기만 하면 포뮬레이션을 아무리 바꾸고 점도를 아무리 바꿔도 SPF가 식약처가 인정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나올까요? 식약처가 이것을 꼭 검증해 주길 바랍니다. 외부의 연구 용역을 주어서 이 조항을 유지해도 좋은지 꼭 검증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변동의 폭이 크다면 이 조항을 개정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쉬운 것은 제조사에 대한 감독입니다.
물론 이번 사안은 SPF 허위 표시에 한정해서 신고가 들어온 거라서 제조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면 더 큰 잘못은 제조사에 있다는 것을 식약처도 알 겁니다. 그렇다면 허위 표시가 아니라 다른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 제조사를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및 감독 요청에 따라야 하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해야 합니다. ODM이라는 이유로 브랜드사의 지도와 감독 요청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필요한 검사를 생략한 것은 아닌지, 브랜드사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조사를 조사하고 행정처분의 선례를 남겨야 그들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가 신고가 접수된 7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식약처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 7개 제품 외에도 SPF 허위 기재가 의심스러운 제품이 더 있고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어야만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스스로 시장을 주시하고 소비자가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조사하고 바로잡아준다면 우리가 한국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